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이 들려주실 무서운 실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커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돌비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커버님께서 또 시대음에 방문을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주제가 있을까요? 주제 혹시 네. 그냥 공개 안 해도 될까요 오늘은? 좋아요, 이런 것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직접 들으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 있습니다. 커버예요. 자, 오늘 얘기는 제가 우연찮게 들은 얘기예요. 지방에 제가 놀러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옛날에 알던 친구,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같이 대학교 다니던 친구가 졸업하고, 딱히 뭐 그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뭐 취업이라든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마침 근데 제가 그때 지방 놀러 갔을 때가 그 지역이에요. 친구가 있는 지역. 그래서 나 오랜만에 여기 왔다 하고 DM하고 인사하다가 제가 이제는 직업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연 있냐 혹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물어보게 되니까 역시나 뭔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자기가 지방에 내려가게 된 사연이다 라고 하면서 들려준 얘기인데,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주인공 친구를 그냥 뭐 똘비라고 하면 똘비한테 직접 들었고 똘비가 겪은 일이고 지방 내려가게 된 일을 그대로 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라면 사건인데 그 사건 당시 똘비는 그때가 대학교 3학년이었고 네. 자취를 했는데 학교 근처에 투룸 구조, 뭐 원룸이라고 편하게 하지만 방이 네. 2개 있는 구조에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원룸에서 룸메이트랑 같이 월세가 좀 되니까 2명이서 살고 있었어요. 같이 살던 친구 이름을 진수라고 하고 오늘의 주인공을 똘비라고 하면 그 진수란 친구는 같은 학교 학생은 맞아요. 근데 말수가 좀 적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조용한 있죠. 스타일. 예.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친구가 생활 패턴이 크게 막 겹치고 그러진 않아서 같이 살다 보면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뭐 거의 없었대요. 똘비는 저녁 알바를 자주 했고 진수는 밤에 집에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조금 그 친구의 특징이라면 밤에 책상에 오래 앉아서 뭔가를 좀 쓰는 습관이 있었대요. 글 쓰고 막 이런 거.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주말에는 알바를 안 가니까 똘비가 집에 있는데 진수가 외출을 하더니만 집에 들어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평소 이렇게 별로 언제 들어와 이렇게 연락하는 정도 사이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하루 이틀 안 오길래 뭐 하루 이틀쯤은 외박했나 싶었는데 평소에는 또 맨날 밤에는 집에서 꼭 글을 쓰던 친구가 그랬던 성격을 생각하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는데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 수업도 안 들어오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집엔 안 들어오고. 며칠이 좀 넘어가니까 주말도 지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건 조금 그냥 넘길 상황은 아니다. 뭔가 얘가 그런가 싶어서 일단은 연락도 했겠지만 먼저 진수 방 문을 열어봤는데 짐을 딱히 챙겨간 건 없었대요. 죄다 그대로였고 그 노트북, 지갑, 학생증 그리고 뭐 맨날 메고 다니던 가방까지 방 안에 그대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잠깐 외출한 정도라고 예측할 만한 건데 딱 보니까 책상 위에 공책이 펼쳐져 있는데 반 페이지쯤 글을 끄적인 것 같았고 펜도 얼마 전에 쓴 것처럼 그냥 올려놨고 근데 약간 이상했던 거는 침대 맡에는 하드디스크인데 왜 우리 외장하드는 아니고 탈착형으로 그런 하드디스크가 있다는데 그걸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좀 붙여놨었대요. 침대 맡에다가.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쯤에서 진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근데 전원이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자나 뭐 카카오톡 다 보냈는데 회신 없었고 그래서 그날 밤에 거기 관리실 그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친구 혹시 제 룸메 아시죠? 같이 사는 친구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며 가며 보는데 그분이 경비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건물 관리하시는 그런 분인데 본 적이 없었다. 최근에 뭐 며칠 동안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거 봐도 없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학교 부서 중에 교학팀이라고 있어요. 뭐 학사 업무 보는데 거기 가가지고 무슨 일 있냐. 그래서 이 친구인데 지금 학교도 안 나오고 집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학사팀 직원한테 설명을 하니까 담당 직원분이 말씀해 주시길 이 친구 뭐 학번이 어떻게 되죠? 학번은 모르는데 뭐 우리 학과에 뭐 대충 몇 학번이고 몇 년도 학번이다. 그래서 쭉 이렇게 어떻게 조회해보니까 휴학 처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직접 오진 않았고 부모님이 오신 것 같다. 뭐 다른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똘비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휴학을 했는데 짐을 하나도 안 챙겼어. 노트북, 뭐 지갑, 뭐 학생증을 다 두고 갔다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학팀에서 이게 뭐 사실 그 규정상 가능한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주셨대요. 친한 친구 룸메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받으셔가지고 저 친구 누구예요? 같이 산다고 저번에 방세 계약할 때 뵀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걔가 연락 끊겼다고. 우리한테도 안 왔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진수의 정확한 행방을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똘비가 연락한 게 전화를 끊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대요. 집주인분한테 혹시 뭐 계약 관련해서라든가 일신상의 사정을 얘기하러 온 적이 있냐. 그래서 최근 방문한 적 없었고, 그 스마트키라고 하나 문 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반납하러 온 적도 없고 뭐 아무 연락 없었다. 사람이 증발된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그 휴학 처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근데 부모님은 애 연락이 끊겼다. 근데 부모님은 그 이후로는 또 연락 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고 있어서 진수 방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봤더니 그 책상 서랍에서는 카드키랑 그런 것들을 다 발견했고, 그래서 주변 탐문을 한 거예요. 탐방 조사라고 할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윗집 아랫집, 요즘에 보통 뭐 주변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찾아가가지고 옆집부터 해서 벨 누르고 계세요 하고 오며 가며 보셨을진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분 내 친구 봤냐 그랬는데 다 모른다고 하다가 윗집에 한 아주머니께서 근데 지난주에 밤에 너네 집 좀 시끄러웠다. 그래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본인 학생일 수도 있고 누군진 모르겠는데 그냥 밤에 좀 시끄러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똘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밤에는 알바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도 없는데 발소리인지 뭔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혹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건과 진수가 없어진 것 별개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그 진수 사건과 별개로 집을 좀 둘러봤대요.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니까.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공책을 펼쳐놓고 갔다는데, 그래서 그냥 이러면 안 되지만 친구 공책이지만 거기에 맨날 뭘 적고 있는지 봤더니 그냥 날짜만 쭉 적혀 있더래요. 날짜를 쭉 적어놓고 이것저것 막 메모 같은 걸 해놨는데 간간히 페이지 사이마다 확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노트북 두고 간 거. 그래서 컴퓨터 노트북 켜서 보니까 폴더들이 있어요. 폴더들이 있는데 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폴더들만 그냥 세 폴더 이렇게 쭉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서랍 밑면에 보니까 뭐 양면 테이프로 뭐 붙였다 뗐다 한 자국들이, 아까 그 하드디스크인지 뭔지 그건 것 같은데 그것도 붙였다 뗐다 한 자국이 있고, 그래서 참 찝찝하다. 이상하다. 그러고 그날도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년별로 단톡이 있었대요. 그래서 학과별 단톡이 있고 학년별 단톡이 있어서 학생회도 들어가 있는 단톡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진수 휴학했다는데 혹시 근황 아는 사람 있냐?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답은 다 비슷하죠. 요즘에 안 보이던데? 연락하면 뭐 받지도 않더라. SNS, 인스타 이런 것도 다 없더라. 그래서 진수 SNS를 자기가 자기 계정으로 찾아봤는데 한 달 전에 심야 시간에 짧은 줄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대요. 사진은 아니었고 거기에는 정리 중 이렇게 써있고 우리 폰의 이모티콘에서 자물쇠 모양 있죠? 그거를 하나 붙여놓고 글이 올라왔대요. 자, 여기까진 진짜 오리무중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 방은 방치한테로 두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뭐 찾을 수가. 그래서 여차여차 며칠이 지나고 일상생활 하던 중에 우리 관리비 같은 거 납부하잖아요. 그런 게 낼 때가 돼가지고 전기, 수도 고지서를 받았대요. 그래도 혼자 사니까 이런 것 좀 수도세나 그나마 조금 나오겠다. 월세는 내가 일단 다 내지만 이거 어떡하지, 방을 빼야 되나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고지서를 받았어요. 봤는데 뭐 깜짝 놀란 거예요. 사용량이 이전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썼을 때랑 그 수치 계기판이 똑같이 나와서 비용이 청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검침 오류인가? 근데 그때 그 아줌마가 말하신 그 밤에 시끄러웠다는 거 뭐야? 뭐지? 찝찝하다. 그렇게 있지만 검침 오류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번 뭐 한전에 전화를 하든 뭐 얘기를 해야겠다. 집주인한테 얘기하든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넘어가고 싶었지만 그날 밤에 그 똘비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부엌에서 원룸인데 신발장 쪽에 부엌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설거지 할 때 막 그릇 쨍그랑쨍그랑 소리 나잖아요. 부딪히는 소리. 똑똑똑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그때는 진짜 뭐 진수고 뭐고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그때 그 발소리 들렸다 그것만 생각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불을 켜고 막 부엌을 가봤는데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싱크대 위에 자기가 분명히 설거지를 좀 쌓아놓는 스타일이었는데 설거지가 조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내 집에 들어왔다. 이건 확실하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물증을 자기가 잡기 위해서, 아니 싱크대에 좀 설거지 쌓여 있어도 자기가 좀 정리했을 수도 있으니까 좀 확실하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똘비가 일부러 다음날에는 컵을 싹 설거지를 해가지고 컵도 씻고 해가지고 찬장에 딱 가지런히 넣어두고 집을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녁 때 들어와 보니까 컵 하나가 싱크대 위로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물기도 없는. 예? 야, 이거는 진짜다. 이건 내 착각 아닌 것 같다. 내가 이번에 마음 먹고 본 거니까, 의식을 집중한 거니까. 그래서 관리인분들한테 얘기해서 집안에는 그 확인이 안 되니까 혹시 건물 입구나 그 건물에서 가동하는 CCTV에 혹시 내 집 쪽에 호수 비추는 거 있냐. 그러니까 복도 하나, 엘리베이터 2대 있는데 거기 2개 이렇게 있었다 하는데 건물 입구고 뭐 복도고 드나든 기록은 없었어요. 그러면 집안에 누가 있을 법한데 집안에 누가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이 집이. 이 집안에 그러면 혹시 어떤 그런 걸 믿는 친구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예. 혹시 귀신이라고 생각하기 싫지만 좀 그런 걸 수도 있다. 모르겠다. 아, 막 무섭다. 일단은 지금 그 친구 머릿속에는 월세가 너무 비싸다. 큰 집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어떻게든 방을 구해서 나가야겠다.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가 놓았던 물건이나 옷이나 그런 것들의 기척이라든가 어떤 배치가 조금씩 바뀐 거를 확인하는 게 종종 있어 왔고 일단은 집을 구하는 상태에서 직접 확인 한번 해보자 싶어서 곳곳을 샅샅이 뒤져서 옷장, 베란다, 화장실에 천장에 그 배기구 돌아가는 데까지 확인했대요. 이상한 건 없었고 근데 진수 침대 밑에서 저 구석에 먼지 쌓인데 그 낡은 노트 한 권 있었대요. 근데 그 노트에는 날짜랑 시간별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8월 20일 새벽 1시 37분 그 애가 부엌에서 컵을 꺼냈다. 8월 20 며칠 3시 10분 뭐 이런 식으로 분초까지 그 애가 내 방 문 앞에 서다. 오늘도 그 애가 나를 해치려고 눈빛을 보냈다. 나는 증거를 모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내가 겪은 거 혹시 진수도 겪은 거야? 뭘까? 그러면서 막 이거를 뭐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뭐 귀신 나온다 신고해? 뭐 어떡해.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집을 구하는 쪽으로 계약기간 남았지만 그래서 일단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부터 파악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며칠을 어떻게 보내고 하루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 척을 했대요. 만약에 뭐 귀신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누가 숨어있든 뭐가 됐든 나타날 거다. 내가 자는 척하면은. 저번에 한번 딸그락 소리도 실수로 내지 않았냐. 근데 계속 고요하게 얼마나 지났을까? 체감상 새벽 정확한 시간 아닙니다만 2시 반, 3시 막 이쯤 된 것 같았대요. 몇 시간 지났는지 몰라겠는데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막 종종걸음은 아니고 느리고 되게 우리의 살금살금 표현하는 그런 발소리. 그러면서 방문 손잡이가 살짝 내려가는 소리 딸깍 들렸대요. 근데 막상 그러면 너 누구야 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까 진짜 자는 척을 계속 하게 된대요. 근데 방문이 열리면서 틈새로 누가 오는 것 같은 그림자인데 우리 왜 잘 때 자는 척 할 때 실눈 뜨는 거 아시죠? 약간 뿌옇게 보이는 거. 그러면서 실눈 뜨고 살짝 봤더니 형체는 뭐 있어요. 근데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근데 점점 침대 곁으로 다가왔대요. 근데 이제 뭐라도 할 것 같아가지고 눈을 번쩍 떴더니 눈앞에 사람인 것 같은데 보니까 진수라는 거예요. 귀신은 아니다 일단. 진수? 진수 본 적이 없는데? 진수 그러면 보니까 얘가 좀 상태가 안 좋더래요. 초췌해가지고 눈은 퀭하게 막 파이고 막. 근데 손에는 똘비 핸드폰 들고 있었대요. 한국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막 일어났더니 진수도 놀라가지고 막 뒤로 물러서면서 갑자기 눈에 막 광기가 돌면서 야, 너 맞아. 니 맞네 이 새끼 하면서 니 나 죽이려고 하고 있었잖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이 꼴 났어. 그러면서 오히려 막 갑자기 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수가 떠난 게 아니라 사라진 척 하면서 집안 어딘가 혹은 건물 어딘가에서 교대하는 생활을 했던 것 같대요. 보니까 그 친구가 몇 달 동안 마치 빛을 못 본 사람처럼 초췌했대요. 막 그냥 수염도 나 있고. 그래서 똘비가 본능적으로 막 그냥 진수야 뭐 어떻게 지냈어 이것도 아니고 야 너 뭐한 짓이야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또 진수 또 쫄아가지고 너 진짜 내가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아냐고. 나 증거를 다 남겼다고. 니 나 감시하고 너 나 괴롭혔잖아. 나 공책에 다 적었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꽥꽥 질렀대요. 그래서 똘비가 일단은 달려들 것 같아가지고 진수야 잠깐 일단 진정하라고 손을 뻗었더니 갑자기 똘비 손목을 잡아 챘대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방 안에서 몸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뭘 공격하고 이런 걸 셀 수도 없이 그냥 진흙탕 싸움처럼 된 거예요. 근데 진수가 분명 초췌하고 쾌했는데 초인적인 힘으로 엄청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지가 밀려서 똘비가 침대로 넘어지고 딱 덜러덩 넘어지니까 진수가 올라탔대요.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 같은 새는 기저 없어져야 된다고. 니 나 없애려고 그랬지? 너 안 돼. 그러면서 넌 죽었다 이러면서 막 이랬대요. 근데 팔을 버둥거리다 보니까 그 머그컵 하나가 협탁에 있어가지고 그걸 막 어깨를 승모근 같은데 막 후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진수가 몸도 수척해져 있으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서 좀 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굴러가지고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현관문을 뛰었죠. 일단 뛰는데 진수가 진짜 좀비인 줄 알았대요. 눈이 풀려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좀비처럼 걸으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관 그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거를 보듬더듬 하다가 어떻게 문을 열어가지고 나갔는데 갑자기 옷자락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 들어가면서 난 진짜 얘가 나 죽일 것 같다. 필사적으로 나와가지고 위층 아줌마 생각하면서 위층으로 막 올라가면서 달려주시라고요. 그래서 저 경찰 불러주시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나와보진 않았는데 위층에 그 아줌마 한 분이 그 너네 집 시끄럽다고 했던 아주머니께서 문 살짝 열고 보더니 야 일로 들어가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가서 아주머니한테 일단 뭐 상황 설명도 아니고 경찰 불러달라고 미친놈 온다고 그랬는데 그 진수가 쫓아와가지고 아줌마네 집 문을 쾅쾅 두들기고 심각한 거예요. 지금 다른 집 아무도 안 나왔었고 그래서 몇 분 지났나? 몇십 분 지나니까 경찰 분들이 오신 거예요. 막 소리도 켜고 와주셨대요. 상황이 급해서 그랬는지 사이렌 소리 그거. 그래서 그 인터폰 같은 걸로 켜고 보니까 진수가 문을 안 두들기고 좀 정신 차린 것 같더래요. 그래서 경찰분들 오셔가지고 진정을 시키고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보시라고 그래서 상황 설명하니까 진수가 또 온순해졌대요. 그래서 눈도 좀 광기 막 뒤집어져 있다가 돌아온 것 같고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슨 일이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 사건 설명을 말씀드리고 일단 같이 가시자고 가서 진술해 주시고 두 분 따로따로 사가지고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진수가 너 내가 경찰서 가서 다 밝힐 거야. 내 증거 진짜 다 까발릴 거라고. 나 있어. 그런데 똘미가 그때 땀은 엄청 흘렸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이유는 모르겠대요. 목을 막 만지작거리면서 느낌이 이상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방문 같은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끝나고 경찰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게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조사 내용이 똘비를 통해서 제가 들은 건데 그 조사를 둘이 뭐 같이 받았는지 뭐 전원으로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똘비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서 똘비? 룸메이트 그 친구분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똘비가 맨날 나를 감시했다. 집안에 카메라 설치하고 내가 전화하면은 다 그거 엿들어서 막 적더라. 어허. 그래서 집을 확인했죠. 당연히 장치나 뭐 엿들었고 적었다는 공책은 없고. 근데 아까 그 노트 있잖아요. 근데 그 애가 뭐 있었다 이렇게 써놨던 게 있었는데 근데 그 노트에서 최근 거 쓰다만 노트들을 보니까 거기서 이름이 나와서 증거가 된 거예요. 오늘도 똘비가 내 방 앞에 서 있었다. 오늘은 똘비가 칼을 숨겼다. 근데 이게 근거 없는 망상이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 진수의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면서 막 놀래지도 않고 오더니 그냥 울면서 오는 거예요. 경찰서를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애가 사실은 못 견디고 우리가 휴학 신청한 거 맞다. 왜냐면 마음이 많이 아픈 친구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피해 망상도 좀 있고 그래서 마음 치료를 권했지만 학교 다니고 잘 하겠다. 울면서 본인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손 쓸 수가 없었다 하다가 무슨 조서 말고 무슨 동의서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 해서 가족이 동의를 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 치료하는 그 병원 있죠. 그 병원에다 강제로 들어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쭉 들으면서 그러면은 똘비는 좀 되게 허무하면서 좀 그때 좀 화가 났대요. 아니 지금까지 그럼 내가 당한 게 그냥 망상 때문이었냐고. 근데 그 눈빛을 생각하면은 얘는 진짜 망상이 됐든 뭐가 됐든 난 진짜 그거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 그 이후로 그 친구는 거기 들어갔지만 일상생활이 한동안 힘들었대요. 학교에서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신청해서 받고 그랬는데 쉽게 못 떨쳐내고 결국에는 일단 방은 이제 월세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 방을 옮겨서 완전히 좀 학교에선 거리가 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근데 그 진수가 했던 말 중에 너 나 죽이려고 했다고 나 절대 안 있고 증거 있고 복수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근데 이게 그 친구가 병원에 들어가 있고 자기도 안전해졌지만 그게 좀 너무 생활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 상담사께서도 충격이 큰 만큼 시간 오래 걸릴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다행히 그 기간이 3학년 때였는데 1년 버티고 조기 졸업이 가능한 성적이어서 졸업을 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나 지방에 거기로 내려가야겠다. 본가 쪽으로.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익숙한 동네가 좀 더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서 지냈고 그 친구의 이후 소식은 들은 바가 없지만 되게 일상적인 일에서 정상적이었대요. 평소에 되게. 아이고,
예. 하나도 문제가 없는 친구였는데 그런 일기를 쓰는 줄도 몰랐고 그게 자기랑 같은 공간에 살았었는지 아니면 몰래 어디선가 뭐 건물에 지하든 어디든 숨었다가 계속 자기와 이제 이중생활을 같이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진짜 영화 같은 일인데 자기도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방 내려갔을 때 갑자기 내려간 이유라고 하면서 얘기를 들려줬다고 했는데 그 지방에 내려간 이유가 좀 안타깝지만 이런 트라우마 때문이었고 지금은 시간이 꽤나 오래 지나가지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물어보니까 귀신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 있다. 예. 그래서 저 너무 감사하게 제가 사연을 듣고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뭐 커버님은 믿고 듣지 않습니까? 네,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전달을 해주셨고 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커버님 네, 좀 이야기가. 이제 마냥 나쁜 놈 뭐 소름 끼쳐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안타까운 얘기고 도울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조심도 하고 그러자는 의미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참여해서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돌비님도 건강하시고 네. 귀족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커버님이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보고 싶었어요. 아유, 또 바쁘신 와중에 오늘 또 시간 내주셨어요. 아닙니다. 항상 이날을 위해서 제일 최우선으로 준비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커버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태국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친구가 들려준 거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국으로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끼리십니다. 커버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태국 이야기 한 4편 준비했었는데 오늘이 5번째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얘기는 못 들으신 분들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저희 대학교에 다니는 교환학생 링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태국에서 겪은 일 혹은 들은 일을 풀어준 게 몇 개 있어서 몰아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고. 근데 오늘 얘기는 그 태국어가 몇 개 나와가지고 제가 좀 종이에 단어를 쓴 거를 좀 참고하면서 해가지고 약간 버벅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키워드는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붉은 안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방콕이고요. 예? 그 방콕 외곽에 오래된 사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좀 여러 가지를 옴니버스 비슷하게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링링이가 그러더라고요. 태국에서 사원을 왓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 왓이라는 곳을 놀러는 가도 밤에는 잘 안 간대요. 물론 밤에는 치안 문제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밤에는 그 사원 주변으로 머무는 영혼이 모인다는 이런 믿음이 좀 강해서 그렇대요. 거기다 불길한 사연이 붙은 사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곳은 현지인도 해질녘 이후에는 아예 뭐 돌아서 가거나 그런데요. 오늘 얘기들을 한 사원의 이름은 가명으로 왓프라담이라는 곳이에요. 그 관광객 무슨 뭐 지도 이런 데도 잘 안 찍히는 방콕 도심에서 차로 이동을 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뭐 이 정도 떨어진 외곽이라고 해요. 근데 낮에 거기를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좀 낡고 뭐 고즈넉하고 그런 절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 해가 떨어질 때쯤부터 해서 사원 뒤쪽에 숲이 쭉 둘러싸고 있다는데 그 숲 쪽에서 붉은 안개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대요. 현지인들은 그걸 격한 표현이긴 한데 피해 안개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게 뭐 붉은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빛이 붉게 번진다는 그런 거죠. 이런 얘기를 링링이 해주면서 이게 그럼 붉은 안개에 무슨 사연이 있을 텐데 그 사연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뭐가 있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이 사원에서의 그 화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근데 이게 좀 꽤나 큰 사건이었어서 태국 신문 뭐 스크랩 뭐 이런 데도 남아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폭염이 끝나고 나서 법당 뒤쪽 한쪽에 장작을 좀 쌓아둔 게 있는데 그 뒤편에서 그 원인 불명의 화재가 하나 났었고 그 봉헌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관하는 창고 고기로 옮겨 붓고 재단 뭐 승려 거처까지 해서 거의 다 통째로 전소 느낌으로 타버렸다고 해요. 근데 그날 밤에 그걸로 안타깝게 인명피해가 난 거예요. 대피를 미처 못한 신도분들이 2분이 계셨고 또 나이가 많으신 고령의 승려 한 분이 거기서 또 안 좋게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해요. 현지에서는 이런 죽음을 태국말로 발음은 모르겠는데
피타이홍이라고 한대요. 피타이홍이 뭔 뜻인가 해서 제가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네. 있는 말이더라고요. 비명행사한 무슨 영가 뭐 이런 걸로 분류를 해가지고 폭력적이거나 비극적인 방식으로 사람이 안 좋게 떠나게 되면 어떤 미련이나 우리로 치면 원한 같은 게 커서 쉽게 떠나지 못한다는 뭐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래요. 아무튼 그래서 불길은 그렇게 꺼졌는데 그 뒤부터 사원 뒤에 편에 임도가 있는데 작은 길이 있는데 네. 거기서 사고랑 실종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뭐 경찰에서도 조사를 할 것이고 뭐 그랬을 때 나오는 보고서에는 뭐 안개 때문에 시야 제한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는 거죠. 거기서 밤마다 붉은 빛이 번졌고 그들의 증언인데 그 빛 속에서 검게 그을린 돌아가신 분들이 서 있는 걸 봤다 이런 게 심심치 않게 목격담이 있었대요. 요런 사연이 있는 프리담이라는 사원이 있는데 요거에 관련된 몇 가지 경험담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메인 얘기가 될 텐데 먼저는 링링이 직접적으로 그나마 가까운 지인이 겪은 일이 먼저예요. 네. 그 링링의 사촌 오빠가 계신데 어느 날 밤에 그쪽으로 갈 일이 있었대요. 사원을 갈 건 아니었는데 거의 근접한 곳으로 갈 일이 있어서 차량 호출 어플 이런 거 있잖아. 우리로 치면 카카오 택시 같은 걸 해가지고 잡아 탔대요. 근데 기사 아저씨께서 곧 오셔가지고 지름길로 가겠다 하면서 하필이면 그 사원 뒤편에 임도 쪽을 타고 차를 몰더랍니다. 근데 의외로 별일은 없었어요. 처음 5분 동안은요. 한 5분, 10분 지나가면서 쭉 약간 이런 소문도 있고 그런 길인데 미신이겠거니 뭐는 반반 정도의 마음이었겠죠? 얼마나 갔을까? 좀 갔는데 본 거예요. 붉은 빛을. 그런데 도로 왼쪽 숲속에서 붉은 빛이 안개처럼 번져 나오더니 갑자기 차 안에 있는데도 체감 온도가 서늘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링링의 사촌 오빠만 겪은 게 아니고 운전기사 아저씨분이었다는데 아저씨가 룸미러로 뒤를 흘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 창문 절대 내리지 말라고, 관심 주지 말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빛을 똑바로 보지 말라고. 아니 근데 왜 사람이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촌 오빠가 좀 참다가 조수석에 있었는데 창문 바깥쪽을 살짝 봤는데 분명히 봤대요. 이거는 미신이 아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이 유리창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대요. 묘사하기는 이랬대요. 눈은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자유로 귀신 아시죠? 그런 것처럼 구멍처럼 뻥 꺼져 있고 입이 좀 길게 찢어져 있었다는데 사람이 씩 웃는 것보다 더 심하게 찢어져 있었다는데 미세하게 웃는 듯 하기도 했고 그 웃는 소리도 창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귓가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대요. 근데 이 소리가 막 이런 소리였는데 웃음인지 어떤 무슨 공기가 새나는 소리인지 모를 그런 소리. 그러니까 기사분이 갑자기 라디오를 최대 볼륨으로 켜신 거예요. 근데 태국말로 불경이 섞인 무슨 노래 같은 게 있다는데 네. 그걸 틀어버렸대요. 그리고 속도를 RPM 올려가지고 그 구간을 빠져나갔대요. 그렇게 해서 볼일을 보고 집에 어떻게 도착을 했는데 집에 도착한 그 사촌 오빠가 그 이후로 고열이 시달렸대요. 그러면서 3일 동안 같은 꿈을 반복했다는데 그 꿈속에서는 겪은 게 뭐였냐면 봤던 그 시꺼먼 얼굴이 창을 똑똑똑 놓고 하면서 웃었다고. 또 오라고. 같이 가자고. 의미는 모호하게 들리긴 했는데 대충 계략적인 뉘앙스는 그랬대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고 이거를 링링한테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이랬다고 내가 고열에 시달렸다고. 이제 링링도 걱정이 되고 얘는 전에 몇 편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변을 탐문을 한 거죠. 탐문을 하고 현지인들 통해서 알아보고 소문도 찾아보고 해서 알아보니까 이른바 태국식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한 게 추려지더랍니다. 현지 금기 룰이 몇 가지 있는 거죠. 태국에서는 밤길, 특히 사원 뒤편 거기 와투라담 같은 데서 그쪽 거주하시는 오래 사시는 분들이 지키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크게 한 5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빨간 빛을 봤을 때 빛 속에 뭐가 있든 간에 그걸 직접 주시하지 말 것. 그걸 눈이 마주치면 따라온다고 믿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운전할 때 봤을 때 창문을 조금이라도 내리지 말 것. 바깥의 어떤 기운이 어떤 특정한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무조건 집까지 따라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지 말 것. 특히 그런 붉은 안개 속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목소리를 통해서 부른다는데 그거 무시해라. 이런 거 보면 이제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길거리 위에 봉헌물이 뜬금없이 있을 때가 있대요. 이게 태국의 문화인 것 같아서 좀 당연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길 위에 봉헌물을 놓는데요. 뭐냐면 무슨 물을 길어서 올려놓는 경우가 있거나 노란색 마리골드라는 게 있대요. 뭐 식물인 것 같은데 뭐 그거를 길거리에 봉헌물이라고 올려놓는데 그거는 영혼의 몫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고가 다리나 삼거리가 있는 어떤 길거리에서 차가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시동을 끈다거나 뭐 이렇게 멈춰서 오래 있지 말고 계속 움직일 것. 멈춘 틈에 탄다고, 어떤 존재가 탄다고 이렇게 믿는 미신 같은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민속이나 미신이라기엔 좀 그런 게, 태국에서 밤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은 꽤나 몇 세대에 걸쳐서 어떤 일종의 거진 생존 규칙처럼 여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사건이에요. 이제부터는 좀 파편화된 몇 가지 사건들이 닝닝이가 수집한 거를 방금 전에 그 찾아본 데서 얘기를 들려준 건데, 건너 들은 거죠. 이건 어떤 노점 아주머니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건너 아는 사람이긴 해요. 닝닝이의 이모가 있고 그분이 친구분, 탐문 과정에서 안 분인데 원래 알던 분은 아니고, 그 와투라담 근처에서 카놈이라고 하는 관식을 좀 판대요. 근데 그분이 장사를 접을 무렵이면 작은 사기 그릇을 꺼내가지고 마리골드 꽃잎, 물, 그리고 끄라퐁이라고 하는 작은 향을 얹어서 사원 담장 아래 틈새에다가 그 봉헌물 올리듯이 이렇게 놔둔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했더니, 오늘도 무사히 팔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봉헌물이 5분을 못 버티고 스르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져간다? 근데 CCTV 가게 앞에 이런 걸 봐도 지나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봉헌물을 두고 다시 돌아와서 스마트폰 라이트나 뭐 이런 걸로 그 틈새를 비춰보면 꽃잎만 붉게 젖어 있고 물을 올려놨던 물컵은 빈 채로 넘어져 있었대요. 거기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탄 냄새가 좀 희미하게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한 향 타는 냄새랑 달랐고, 약간 그 나무 아니면 고무, 특히 고무 같은 게 그을린 약간 비릿한 냄새 있잖아요. 맡기 싫은 냄새, 그런 냄새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이모 친구분이 현지 그 승려분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뭐 옛날 화재 사건이나 뭐 아직도 그런 거 있냐고, 영적인 걸로 느껴지신 게 있냐. 그랬더니 여기는 프레타라고 하는 가엾은 굶주린 혼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홍, 갑자기 죽은 비명행사한 혼이 섞여서 혼재해 있다고. 그래서 한동안은 봉헌물을 눈에 띄지 않게 좀 멀찍이 두고 그거를 다시 확인하지 말고 바로 돌아서라고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라지는 속도는 조금 늦어졌는데, 좀 희한했던 거는 꽃잎 위에 작은 물방울이 좀 붉게 물들어 있는 날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날은 또 장사가 또 안 됐고,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은 닝닝도 인터넷 스크랩에서 얻은 얘기인데, 어떤 승려분 얘기예요. 견습 과정에 계시던 분의 경험담인데, 와프라담에는 불타고 남은 작은 제당 건물이 하나 있대요. 정식 법당은 재건해서 있는데 그 뒤쪽에 반쯤 복구했지만 문은 늘 잠긴 채로 있는, 그 안에 화재 전에 쓰였던 의식용 작은 북이 남아있는데, 그걸 또 금기가 밤에는 튀지 말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견습 시절인데 그 승려분이 애였어요. 완전 어렸으니까 뭐 귀신 타러 가지 말라고 막 하면서 막 밤에 북을 막 친 건 아니고 그냥 채로 그냥 툭 하고 한번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는 생각보다 깊게 울렸고, 근데 올라온 경험은 툭 치니까 바로 숲 쪽에서 퉁퉁 퉁 하면서 세 박자가 되받아 쳤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기겁을 해서 뛰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려는데, 와, 그 문틀에서 약간 시꺼먼 물이 똑똑 떨어져 손등에 닿았다. 근데 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느낌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 사촌 오빠처럼 그 견습 승려분은 다음날 고열에다가 뭐 메스꺼움도 있고 좀 쓰러졌대요. 근데 사흘 뒤에 해열됐고 보니까 손등에 그 물방울 모양을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거기선 푹 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시각적 증거 사건이 또 하나 있었다는데, 닝닝이가 또 찾았는데, 어떤 직장인 커플이 주말에 그 근처를 지나면서 여기 그 유명한 데라고 그러면서 그 핸드폰 그 야간 모드로 그 붉은 기운이 있는 숲을 좀 찍어봤대요. 찍어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랬는데,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그 안개 같은 층 사이로 어깨에 선 윤곽 같은 게 겹겹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실루엣은 입이 이상하게 길게, 근데 어떤 것도 목이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꺾여 있고, 그걸 보고 나서 또 구토라고, 또 귀 한쪽이 먹먹해지면서 꿈속에서 북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결국 태국 스님한테 가가지고 땀분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공덕을 만드는 거라는 의식이라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 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불태워 없애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됐었다. 물론 그 다음에 핸드폰 화면이 몇 초 동안 좀 빨간색이 보인 적도 있고 했다는데, 그거는 뭐 기계 오류였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사건은 사원에서 경비를 보시는 분이 계세요. 뭐 우리로 치는 경비 아저씨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경비라고 했어요. 근데 뭐 라운딩 하면서 쭉 돌다가 아까 그 말씀드린 담장 곡선 모서리에서 또 사람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 누가? 하고 쫓아갔죠. 경비시니까. 쫓아가서 모퉁이를 돈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잠깐 기절한 것처럼 시야가 한번 꺼졌다 켜지는 느낌? 그런 걸 받았대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시계를 보니까 손목시계에서 1시간씩 건너뛰어 있고, 그러면서 또 퉁퉁퉁
퉁 이런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그 경비분도 모퉁이를 돌고 이럴 때 되게 조심스럽게 가고, 돌아 나올 때는 뭐 이렇게 의식이라는데 어깨를 좀 몇 번 털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새는 느낌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링링이 이때까지 수집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링링이가 나름의 현지 그런 일들에 대한 해석을 좀 정리를 했어요. 약간 이랬대요. 이게 화재로 죽은 사람들의 원기가 밤마다 인간의 온기에 반응해서 떠오른다. 그럼 붉은 안개, 빛 이런 건 뭐냐? 그게 이제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게 불이니까 어떤 그런 거의 잔상이 아닐까? 뭐 이런 인터넷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 피타이용이라는 것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우리도 원귀가 무섭다고 하는 것처럼 비명횡사한 호는 강하다. 그래서 뭐 길 위라든가 다리, 뭐 삼거리 사람들이 있는데 잘 모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체온을 인식하고 는다는 특징이 있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장사하는 아주머니나 이런 사람들은 왜 보물을 망가지고 그랬냐, 이거는 굶주린 혼이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프레타라는 것인데, 이게 물과 기름을 유독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향유나 초에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생소하긴 한데 이런 게 좀 재밌어서 제가 알아보고 물어봐서 설명드리는 거고, 근데 뭐 붉은 안개 이런 것들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이유가 있겠죠. 뭐 안개, 불빛에 뭐 굴절이니 뭐니 해가지고요. 네. 근데 어쨌건 그 현지인들은 현지 방식으로 그걸 접근하고 다뤘고, 세대 단위로 그 금기를 지켜서 내재화한 결과 큰 사건은 없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조사하고, 링링이가 사촌 오빠가 그 고열에 시달리고 나서 계속 좀 안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보고자 조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사촌 오빠는 열은 회복했지만 한동안 악몽을 꿨대요. 그래서 링링이가 조사한 것도 알아봤는데,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어떤 사건 경험담, 그리고 어떤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금기 이런 거였지 어떤 해결법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운전해준 어플에서 기사분을 수소문을 했대요. 이쪽을 좀 다니시고 어떻게 하지 말라는 지침을 주신 분이니까 도움을 달라고 한 거죠. 우리 오빠 이렇고 다른 사람들은 뭐 사흘이면 낫는데 우리 오빠는 계속 악몽에 시달린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달라 혹은 해결법 알려달라 그랬더니 기자 아저씨가 완강히 거절하셨대요. 거기는 밤에 뭐 돈을 얼마를 줘도 안 간다. 근데 탁싹 빈 거죠. 계속 부탁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쭉 사연을 듣고 쫄랐더니, 네. 아 그래, 그럼 조건부로 그럼 해가 지기 직전에, 밤은 도저히 안 되겠고 해가 지기 직전에 딱 한 번만 지나가 보자. 내가 말하는 규칙들은 말하는 대로 지켜주는 걸 약속해줘라. 네. 그래서 수락을 탄 거죠. 이렇게 팀이 꾸려진 거죠. 사촌 오빠, 링링이, 그리고 그 기사분. 근데 이 팀이 준비한 거 좀 재밌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 냄새가 강한 허브 오일이랑 마리골드 꽃,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작은 물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얇은 붉은 천을 준비했대요. 근데 붉은 천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태국에서는 재난, 긴급 뭐 이런 상징이 섞인 거래요. 기사분이 왜 이걸 준비했냐 말씀 주시기로는 붉은 것에는 붉은 것으로 대응한다, 이런 미신적 발상도 있다고, 네.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준비를 해서 며칠을 시간을 가지고 세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사원 뒤편에 그 임도를 향해서 들어갔대요. 약속한 대로 해가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는데 해가 안 떨어졌는데도 그늘 속에 붉은 기운이 감도는 게 보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느낀 게, 링링이 직접 느낀 거죠. 처음 가보니까 느낀 거는 차 안이 좀 습해지고 공기가 좀 무거워졌대요. 에어컨을 켰는데도 눅눅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저씨가 룰을 다시 상기시켰는데 눈 마주치지 말고 창문 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거 있죠. 뭐 이름 불러도 대답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왼손은 무릎 위에 두고 오른손은 심장이 뛰는 가슴에, 앉은 상태에서 왼손은 무릎에, 오른손은 우리 국계에 대한 격리하듯이 가슴에. 이게 뭐냐? 홀렸을 때도 심장 뛰는 나를 인식하면은 홀리지 않는다는 그 태국적인 어떤 의식이래요. 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리고 조수석 발치에다가 앉는 쪽에다가 마리골드 그거 꽃인가 그걸 냅두고, 그래서 물을 한 모금 붉은 천을 접어서 살짝 꽃 위에 덮어둬라. 그러면 이거는 당신들의 몫입니다. 우리 몫을 포기했다는 뜻 표시래요. 그래서 쭉 갔죠. 갔는데 숲에서 그림자가 좀 길어지는 거, 해가 질 무렵에 검붉은 알개가 좀 진해지더래요. 근데 이게 약간 빛이라고 자꾸 표현을 했는데 빛이라기보다 피가 뿌려지는 느낌? 그런 게 막 뿌려진 느낌이 들면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링링이는 반신반의로 갔는데 자기도 느끼니까 그러면서 그런 혼란스러우면서 어지럽더래요. 근데 이게 퉁퉁퉁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링링이가 자기도 모르게 숨이 멎는다 하잖아요. 숨을 꼭 참고 물 머금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대.
숨 쉬라고. 그러니까 숨을 멈추고 없는 척하면 내 몫을 가져가면서 비어있다고 달라붙는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저도 믿기 힘들었는데 운전석 바깥 유리창에 퉁퉁퉁 하면서 그을린 까만색 수검댕이 같은 손바닥이 퉁퉁퉁 이렇게 묻는 거래요. 뭐 수분 뭐 결로 같은 것도 던지면서 진짜 손처럼. 와, 그래가지고 엄청 무서워서 아저씨는 계속 뭐라고 쭝얼쭝얼 기도문 같은 걸 외우시면서 가는데 갈수록 점점 유리창을 쿵쿵쿵 치는 거예요. 리듬을 타면서 목소리처럼. 그러면서 또 그 사촌 오빠가 들었다는 그 소리가 들리고 아저씨도 식은땀을 송글송글 맺힌 채로 막 가면서 근데 갑자기 라디오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완전 무슨 공포 영화 마냥 그랬대요. 이제 아저씨 말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몫이 아닌 것을 전해주는 과정이다. 버티라고. 좀만 더 가면 다리가 나오는데 우리 말한 대로 다리에서 살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된다. 그래서 쭉 지나가는데 점점 목소리도 커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삼거리 다리를 지나고 나니까 콘크리트 지나가면서 방지턱을 넘으면서 퉁퉁 했는데 갑자기 차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뒷좌석에 뭐 승용차 같은 거 사람이 많이 타면 무거운 걸 운전하는 사람이 느끼잖아요. 차가 무거워짐을. 근데 마치 누가 트렁크에 올라탄 듯이 무게감이 실리면서 엑셀 밟던 이제 RPM이 갑자기 윙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또 이것도 지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악셀을 밟으시면서 두 번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다. 언제까지일까? 이렇게 쭉 지나가던 찰나에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삼거리를 지나고 마지막 다리를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갑자기 시야가 확 맑아지면서 밤은 깊어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그 임도를 벗어나니까 뒤에 하중이 없어짐을 느끼고 그 어지러움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라디오에서는 찌직거리는 거 멈추고 다시 불경이 나오고 아저씨가 다리를 끝까지 건너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결국에 건너고 나니까 한숨 쉬면서 이거 차를 세우시면서 조수석 쪽에 냅뒀던 아까 그 봉어 세팅한 거 그 마리골드 뭐 이렇게 덮은 거 천으로 곱게 싸가지고 밖으로 쫙 뿌려서 던지더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몫은 못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겁니다. 이거를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두통과 메스꺼움 뭐 이런 것들도 확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갑자기 정신이 맑아진 느낌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의식 아닌 의식을 치르고 그날은 아저씨한테 감사하다고 집에 갔죠. 그렇게 해서 그날은 뭐 악몽 안 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날 기사 아저씨가 끝난 거 아니라고 뭐 하나 마지막 할 게 있다고 그 사촌 오빠랑 링이양 기사 아저씨가 근처에 그 다른 사원에 가서 그 아까 말씀드린 딴 분이라고 공덕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기도 같은 걸까요? 의식 같은 걸 올렸대요. 그래서 태국식으로 밥에다가 물을 얹고 과일 드리고 꽃잎 드리고 그리고 거기 계신 스님이 남몬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데 그게 물뿌림 같은 건데 물을 이렇게 툭툭 뿌리면서 경문 같은 거를 좀 외웠대요. 그래서 그 의식도 중에 링리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는 남겨진 분들은 그 화재로 남겨진 분들은 변의라는 것에 있대요.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변곡점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있었다는데 누군가는 오랜 시간 못 떠나서 배고프 굶주림에 누군가는 놀람 속에서 아직도 길을 못 찾아서 근데 당신들이 살아있는 채로 그 길을 가면서 눈을 마주쳐주지 않았으니까 그들 몫을 남겨줬으니까 언젠가 그분들이 눈을 좁게 감을 기회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 현지 나름대로 방식의 어떤 위로를 좀 한 거죠. 물론 처음에 의도로서는 이런 사촌 오빠가 겪은 것들을 풀기 위해서였지만 근데 이게 어떤 위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뭐 시들모 사연이나 뭐 어떤 공포 얘기에서 들었듯이 해코지를 막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안타까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이렇게 되는데 뒷얘기를 왜 자꾸 불근이라고 했나 불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불금에 대한 태국적 상징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태국에서 붉은색은 뭐 누구나 그렇듯이 피, 생명, 급박, 보호까지 뭐 이런 이미지가 있대요. 불상 이런 데서는 금빛이 주류인데 어떤 위기 재난의 색으로는 불금이 쓰인다. 그래서 보면은 그 현지 그 운전하신 기사분들이 붉은 천이나 붉은 실 같은 걸 차 안에 걸어두는 게 뭐 엉망 있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와투라밤의 붉은 안개는 뭐 어떤 조명이라고 보긴 좀 힘들 수 있다. 현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들을 똑바로 안 보고 잘 보내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얘기는 여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이 마지막 짧은 거 몇 개를 관련된 얘기를 들려드리면 장마철에 아까 그 지나갔던 다리 초입에 흙에 맨발 자국이 약간 시커멓게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특이한 게 사람 발 같긴 한데 엄지발가락이랑 둘째 발가락 사이가 마치 되게 사람 같지 않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멀게 찍힌 그런 형태가 목격된 게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행위는 그쪽 임도를 지나다가 뭐 아버지 목소리 들었다, 누구야 뭐 똘비야 이렇게 불렀는데 같이 가던 친척이 야 너 아버지 돌아간 지 10년이라고 이제 그게 순간적으로 들려졌대요. 아까 그 금기에서의 어떤 교과서 같은 케이스죠. 또 하나는 드물게, 진짜 드물게 사원 담장 쪽에서 서서 하늘을 보면은 붉은 비가 보이는 날이 있었다네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 붉은 비가 목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또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커버님. 네,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얘기 풀어봤습니다. 다음 주엔 또 한국 얘기 들고 오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커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커버님께서 들으신 태국의 이야기는 이렇게 오늘 마무리는 됐는데, 뭐 나중에 추후에 또 들으시면 들려주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원래 그 태국 이야기 말고도 한국에 있었던 또 뭐 BJ 관련 괴담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돌비 커버 검색 한번 해보시고 이야기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